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투기 방법인 갭투기에 관해 보시겠습니다. 갭투기란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 또는 전세를 맞춰서 그 차익만큼의 금액으로 집을 사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투기의 일종인데요. 얼마 전 전세 사기 영상에서 올렸듯 갭투기꾼들에게 피해본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뿐만 아니라 갭투기로 집을 산 사람들까지도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갭투기 컨설팅 피해 사례와 함께 갭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갭투기 컨설팅 피해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부동산 스타 강사 박모 씨는 갭투기로 많은 수익을 올려 책까지 낼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담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세워 유료 회원을 모집하죠. 부동산에 대해 잘 알거나 까탈스러운 회원들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본인 돈 180억과 남의 돈 1300억 원을 굴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고향 일산, 화성 동탄, 수원 영통 등 갭이 작은 곳을 소개했죠. 특히 5채 이상 사면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여러 채를 사도록 종용하여 많은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한 회원은 고양시에 있는 갭 6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중개 수수료 외에도 수고비를 따로 받는 등 부대 비용만 1,500만원가량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 다른 회원은 동탄에 11채를 구입하면서 매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2억이지만 수수료로만 무려 4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받으면서 역전세가 절대 나지 않는 곳만 소개한다고 했고 역전세가 나면 대납까지 해주겠다고 말했죠. 결국 역전세는 일어났지만 대납은 구두 계약으로만 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일부 고객에게 손실분을 대납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몇몇 항의가 심한 고객들에게만 해준 것이죠. 아니면 직원들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 대출로 돌려받는 형태로 시간을 벌고 다음 컨설팅을 받는 사람에게 팝니다. 이때 손절 매도 과정도 중개하면서 또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번 계약하는 것을 의심한 인근 공인중개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고 만 거죠. 게다가 보상을 해주지 않은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경매로 손절하라고 하면서 선량한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과거 회원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본인은 경매로 넘기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회원들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들만 받았다는데 이분들이 경매로 손절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배웠을까 궁금해지네요. 이는 아직도 갭투기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정말 아직도 그럴까요? 갭투기의 목적과 특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갭투기의 목적은 매매가가 올라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인데요. 갭이 작아서 여러 채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죠. 그러니 수익이 극대화될 때부터 갭투기는 제대로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2013년 4월 1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표 시기부터 연말까지 9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건을 발표하죠. 이로 인해 매도시 수익이 늘어났고 2008년과 2010년에 리먼과 유로존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 갭이 적어지니 갭투기하기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2014년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통화량까지 풀리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갭투기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지속되니 갭투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매가는 올랐지만 이들이 내놓은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의 상승세는 멈추게 되죠. 이렇게 갭이 점점 커지고 설상가상으로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까지 되니 더 이상 투기한 금액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가격이 뛰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가 들어오고 그 후 추격 매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요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대전, 대구, 광주 등의 투기꾼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 도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 매수도 없고 실거주도 거의 사지 않아 분양시장으로만 수요가 몰렸고 비싸게 산 사람들은 손해볼 수 없으니 호가만 올려놓은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최근까지도 기사에서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니 오피스텔에 갭투기가 몰릴 것처럼 기사 제목을 잡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갭투기는 시세가 오를 것이라 들어가는 거지 갭이 작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사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갭이 작다고 소개하는 컨설팅도 많은데 이들은 더 악질들이죠. 아파트가 거래 절벽이면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거래 실종 수준이니까요. 게다가 아파트에 비해 감가상각이 심해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오를 일도 없죠. 그럼에도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축 분양으로 계약할 경우 아파트 매매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갭투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만 급해져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기 갭투기 컨설팅 업체들은 그 심리를 이용해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소개해 줍니다. 수수료가 많다는 건 그만큼 팔기 힘든 곳, 즉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2014년부터 초이노믹스로 전국적인 투기붐이 일면서 당시 투기했던 사람들이 돈 번 노하우라고 알려주는 컨설팅들이 많은데 대부분 본인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우연히 본 곳이나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곳이니 이 말을 들었다간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갭투기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이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 때문에 추격 매수가 안 붙으니 오를 일이 없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실수요가 들어올 만한 대전, 대구, 광주는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전세 받아서 또 투기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역전세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는 등 모든 여력을 다 써서 투기하게 되면 파산하는 건 순식간이죠. 갭투기는 투기꾼들끼리 시세를 올리다 마지막에 실거주에게 파는 형식의 폭탄 돌리기이며 이미 카운트는 떴는데 누군가 대신 받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이 폭탄을 떠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부동산 지식을 갖춰 현실을 직시하고 부동산 한탕주의와 함께 불로소득의 꿈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